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행평가 대비 글쓰기, 그 중에서도 논설문 쓰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NA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글쓰기의 유형이 바로 논설문입니다. 비문학글의 대표적인 유형을 뽑자면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는데요. 이 설명문의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로 쓰게 됐을 경우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암기했다가 그대로 적으면 되는 비교적 쉬운 유형의 글쓰기가 됩니다. 하지만 논설문의 경우에는 배운 내용을 자신의 주장과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의 구조와 개요 짜는 법을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설문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조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구조에 따라서 글의 계획인 개요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을 잘 짜놓아야 길을 잃지 않고 통일성 있는 글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론부터 어떻게 개요를 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올려주세요 라고 주장을 할 때 대뜸 용돈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용돈을 달라고 주장하게 된 동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론의 역할입니다. 서론은 자신의 주장을 하기 전에 인트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론에서는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의 관심을 끈 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본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독자를 잘 설득하려면 본론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론에서는 보통 2개에서 3개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귀납 논증과 일반적인 논리에서 개별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연역 논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문을 살펴보면서 이 방법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앞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전망하거나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친구들이 전망이 뭐예요? 당부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전망대라는 말을 들어봤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는 곳을 전망대라고 하잖아요. 전망이라는 것은 전망대에 올라간 것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멀리 예측하는 것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부는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할 것을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문을 통해서 전망과 당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는 주장의 논설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짜야겠죠? 제가 만든 개요를 보기 전에 서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자면 빨대가 코에 꽂힌 거북이라던가 쓰레기섬 이런 내용들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사람들이 많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새의 사체에서 플라스틱이 나온 사진을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주장으로 연결하는 개요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본론은 주장에 대해 뒷받침하되 문단끼리는 서로 겹치지 않는 다른 쟁점을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연환경, 인간으로 문단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바다와 육지 또는 문제의 심각성, 해결 방안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앞서 말했듯이 요약 및 정리, 전망, 당부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개요에 따라 작성한 논설문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서론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한 번쯤 지나가면서 봤을 법한 사진을 언급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과 연결하는 문장을 적고 서론의 마지막에는 글을 쓴 목적, 즉 주장을 제시하고 있죠.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은 기본적으로 중심 근거, 뒷받침 근거, 중심 근거 강조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우리 개요를 짤 때 본론 첫 번째 문단은 플라스틱은 자연을 파괴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했었죠. 이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첫 문장에서는 중심 근거로 플라스틱이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를 제시하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여 중심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의 사례와 고등어, 참치 등의 먹이 사슬 예시가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은 먹이 사슬을 타고 동물들을 죽인다 라고 하면서 중심 근거를 살짝 바꿔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본론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본론 2도 개요대로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중심 근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뒷받침 근거는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 플라스틱에 대한 개별적 결론으로 연결되는 연역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문단에서는 기사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나 논문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 논설문의 설득력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라면서 중심 근거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죠. 마지막 결론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 문단은 개요에서 정리 및 요약, 전망, 당부로 계획했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결론을 작성할 때 요약 및 정리를 너무 자세하게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본론에 있었던 중심 문장을 그대로 다시 반복한다던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읽는 사람에게 너무 지루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약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고요. 전망을 할 때는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계속 많이 사용하는 것이겠죠. 또는 반대로 전망하는 대로 된 경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성공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다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장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위기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지 못했을 경우를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제가 쓴 글에서는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같은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길 바란다 라고 조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논설문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앞으로 수행평가 때나 논설문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좋아요 눌러놨다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